우리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차라리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양반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아파트 복도에 사는 8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현대판 고려장 사연인데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집에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두 번째 사연은 고시텔에 버려진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늙은이 냄새 난다고, 노인네는 싫다고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요양원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라며 조용한 고시텔에 모시자고 했다는데요. 이 두 사연을 보며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고 서글플까요? 아니면 자식도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거나 할 말이 있지는 않을까요? 비슷하면서도 극명하게 다른 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사는 80대 할머니의 사연.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80대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잠을 자고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지난 7월부터 바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은 할머니가 갈 곳이 없다며 경로당에서 며칠씩 숙식을 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빈손으로 나왔다가 비밀번호를 몰라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이 집은 할머니가 막내딸에게 사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2년간 딸과 함께 생활했지만 어느 날 막내딸이 집을 나가라고 통보한 뒤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딸이 같이 와서 살자 해놓고 이렇게 날 내쫓았다며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그고 절대 안 열어줬어요. 그렇게 부모를 내쫓았습니다. 내 자식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며 노후자금 하나 없이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과거의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딸은 이사 갔고 이 집에는 내 집만 들어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집주인은 노인네 버리고 간 거지 뭐냐.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할머니는 집주인의 도움을 받아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게 다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보통 분 아니시다. 그런데도 낳아준 부모라고 제가 그 고생을 했어요. 법대로 하시라고요. 제가 2년 동안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다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할머니는 과거에 남편과 동대문에서 유명 재화업체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사업 성공으로 큰 돈을 번 할머니는 아들과 큰딸에게 수십억짜리 건물 한 채, 막내딸에게는 월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시텔을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막내딸이 재산 문제로 다퉜고 고시텔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재산을 다 주니까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하는 거다. 막내딸이 오빠는 부잔데 왜 오빠한테만 자꾸 주냐.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오빠한테 재산을 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딸이고 아들이고 내게 돈 한 푼도 안 줬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무것도 안 줬어도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할머니를 직접 만나 사연을 들은 어느 변호사는 불효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충격적이고 심한 건 처음 본 것 같다며 최소한의 의식주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의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이죠. 부모님의 경우에는 존속유기죄가 돼서 형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은 2천만 원만 보내면 짐 빼기로 약속하셨죠. 이삿짐 사람 불러두고 연락하면 바로 돈 보내겠다라면서 할머니에게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제야 집 안으로 들어간 할머니는 어디든지 가야지. 갈 데 없어도
어디든지 발걸음 닿는 대로 가야지라고 말하며 씁쓸해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들을 잘못 키운 부모의 탓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낳아준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자식들의 문제일까요? 아들은 딸만 그렇게 감싸고 다 해줬다고 불만이고, 딸은 딸이라고 적게 줬다고 불만이었다고 하는데요. 돈이 아무리 많았어도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자식에게 주니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는 상황이 온 것은 아닐까요? 애초부터 자식에게 줄 재산이 없었더라면, 아니면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었더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이야기를 더 주목해 주세요.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80대 할머니와 함께 고시텔에 살았던 남성분이 사연을 전해왔습니다. 고시텔 사는 할머니의 슬픈 실화. 저는 18살 때 새엄마가 내 가방에서 담배를 발견하고 어릴 적 친엄마를 생각하며 써놓은 편지를 몰래 읽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날. 여긴 감시받는 교도소지, 집이 아니라며 뛰쳐나와 누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누나는 새엄마의 구박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며 진즉 혼자 독립을 해서 원룸을 구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날 누나 집으로 찾아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냥 누나 집에서 지내라. 가뜩이나 여자 혼자 있는 집이라 걱정도 되고 하니까 그냥 너도 여기서 지내라. 그리고 20살이 되면서 저와 같이 살던 누나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외국인인 매형의 비자와 결혼 문제 때문에 간다고 했지요. 혼자가 된 저는 살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집에서 지원을 해줄 일은 없고, 그렇다고 20살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저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며 한참 고민하던 찰나, 집 바로 맞은편에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에 늘 곁눈질로만 보고 그냥 지나쳤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월 10만 원의 식사까지 제공해준다니 완전 하숙집인데. 그리고는 곧장 종이에 붙어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고, 고시텔 원장은 반갑게 전화를 받으며 안 그래도 딱 좋은 방이 하나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에 잠잘 곳도 없는데 찬밥 가릴 신세겠냐 하며 단걸음에 고시텔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시텔 건물 자체도 굉장히 우중충한 데다 고시텔 내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냄새가 나면서 부엌이라고 보여준 곳을 들어가자 청소를 얼마나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벽지에 곰팡이와 지저분한 가스렌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참 특이한 건 그래도 방은 정말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창문은 없지만 그래도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깨끗했기에 이 돈으로 또 어딜 가서 구하겠냐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원장이 내게 말했습니다. 아, 저기 그런데 바로 옆방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셔요.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학생이 이해해줘요. 저는 공부하자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기에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 예, 뭐 괜찮습니다. 그날 내 짐을 모두 옮기고 낯선 방에서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원장 말대로 진짜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순 없었지만 신경 쓰이는 큰 소리는 아니었기에 내 짐을 정리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나는 원장인가 싶어 뒤로 돌아 문을 열었지만 바깥에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오늘 들어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분은 인상이 참 선해 보였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고장 내복에 털조끼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무얼 그리 바리바리 들고 계신 건지 한참을 내게 고시원 얘기를 해주시다가 대뜸 손에 들고 계신 그것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밥도 못 먹었을 건데 이거 먹어요. 젊을 때 많이 먹어둬야 해요. 나 같은 늙은이는 뭐 이제 죽을 거라 안 먹어도 괜찮아 하시며 귤 한 봉지와 고추장찌개 그리고 파전을 주셨습니다. 애써 괜찮다며 할머님 드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양하지 말고 받아달라는 말씀에 나는 잘 먹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이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꾸준히 내 방문을 톡톡 두드리시면서 춥지 않냐며 붕어빵과 여러 과일들을 나눠주곤 하셨지요. 하루는 알바를 하고 방에 돌아와 잠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께서 조용하시네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문득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도 안 켜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옆방의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훌쩍이시더니 이내 눈물을 쏟으며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충 엄마 좀 다시 데리러 와주지 않겠냐라는 말이 오가는 걸 보면 자제분이 계신가 하고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 혼자 어떻게 이런 곳에 모셔놓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봐오던 현대판 고려장이 따로 없구나 하며 씁쓸한 마음에 담배를 하나 물고 밖으로 나가자 그곳엔 고시텔 원장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린 서로 인사를 하며 원장 앞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문득 원장이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리며 내게 물었습니다. 왜 옆방 할머니 좀 많이 시끄럽지? 신경 쓰일 정도로 시끄럽진 않아요. 그냥 통화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자 원장은 고시텔 입구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의자를 내 쪽으로 끌어와 목소리를 낮춘 채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늙은이 냄새 난다고 싫다고 요양원으로 보내자 그랬대. 근데 요양원이 한두 푼 들어. 아들이 글쎄 조용한 데 가서 살라고 여기다 보내놨대. 아 저런 찾아오긴 해요. 저 할머니가 여기서 4년 살았거든. 근데 딱 한 번 봤어. 뭐 사들고 오지도 않고 그냥 돈만 몇만 원 주고 바로 가더라니까.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하잖아. 아 그렇군요. 그럼 밤마다 그 아들분이랑 통화하시나 봐요.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길래 그리 서럽게 우시는 건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야. 할머니는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데리러 와주지 않겠냐. 엄마가 그렇게 밉냐 그러고 있지. 아들은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더래.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그러다가 이내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우린 대화를 마쳤습니다. 할머니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어쩌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먹을 걸 나눠주면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달래고자 하셨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옆방에서 할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릴 때면 또 아들이랑 통화하셨구나 하는 예감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방에 찾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대화 상대라도 되어드릴까 했지만 주제넘는 행동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할머니의 그런 마음도 알고 고생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나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되어 저를 그렇게 챙겨주시는 할머니께 무엇 하나 도와드린 게 없었습니다. 아니 도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꼬박 일해서 얼추 200이라는 돈을 모아 이제 원룸이라도 갈 수 있구나. 드디어 고시원을 탈출하는구나 하던 그때. 고시원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나가던 그해. 할머니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계단을 힘겹게 내려오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얼른 달려가 할머니의 짐을 들어서 1층에 옮겨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요? 안 도와줘도 되는데 고마워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세요? 그냥 이제 고시원 나가려고요. 맞다. 나 학생 주려고 챙겨둔 거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작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한참을 뒤적거리시더니 이내 꺼내 보인 건 네잎클로버가 들어있는 열쇠고리였습니다. 좋은 거 못 해줘서 어떡하나. 네잎클로버예요. 내가 직접 만든 건데 나 항상 도와줬잖아요.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작별 인사도 할 겸 가져가요. 그때 뭔가 모를 서운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고시텔 복도나 바깥에서 나를 마주치면 언제나 존대를 해주시면서 항상 뭘 하나 더 못 챙겨주셔서 안달이신 분이
고시텔을 떠난다니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저 내가 끼고 있던 장갑과 목도리를 드리는 것뿐. 처음으로 할머니께 무언가 해드렸습니다. 날씨 아직 많이 추워요. 이건 저한테 항상 음식이랑 먹을 거 주셨으니까 보답으로 드릴게요. 버리지 말고 꼭 하세요. 절대 사양하실 줄만 알았던 할머니께서는 이제 마지막이라 그런 건지 내 앞에서 장갑과 목도리를 휙 두르시고 세상 밝은 얼굴을 하며 한마디 하고 이내 짐을 바리바리 챙겨 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어쩜 그리도 처량한지 괜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아 서둘러 고시텔로 올라왔습니다. 고시텔로 올라오자 원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다가 옆방 할머니 마주쳤는데 이제 아드님 댁으로 가시나 봐요. 그러자 원장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담배를 하나 꺼내물더니 내게 말했습니다. 휴, 내 아들이었어 봐. 아주 그냥. 왜요? 또 왔었어요. 아니 오늘이 방세 내는 날이잖아. 할머니랑 학생만 안 보냈더라고. 아 맞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할머니 방세는 매달 아들이 보내온단 말야. 근데 지금 3달째 돈을 안 보낸 거야. 할머니도 그걸 아니까 오늘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대신 전화를 받아서 뭐 지들도 힘들다나 뭐라나.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있게라도 해주든가. 원장은 주변을 힐끗 보더니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올 겨울까지만이라도 돈 안 받고 계시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두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됐대요. 또 그냥 내보내래. 아들이 그래요. 아니 며느리가. 원장은 손해를 보면서도 할머니를 조금이나마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결국 못된 아들내외 덕에 그조차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딱 3개월 후 그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 여기 있냐고, 연락이 안 된다며 아직 여기 계시냐고. 그 사람은 고시텔 앞에서 계속 전화기만 붙든 채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제발 좀 찾아주면 안 되겠냐며 어린아이처럼 울어대기 바빴습니다. 원장은 그 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 내 함부로는 말을 안 할게. 어머니에게 그러지 말았어야죠. 다 늙은 노인네가 여기서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올 겨울이라도 내가 여기서 지내게 해드리겠다니까. 본인들이 내보내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달라는 거예요. 가시라고. 본인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고 어머니 연락 안 돼서 미치겠는 그 감정도 당신들 몫이니까 엄한데 와서 찾지 말고 가요. 가시오. 그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울다가 가버렸습니다. 이후로 나도 고시텔을 나오고 이제는 그 고시텔도 문을 닫았습니다. 과연 아들은 할머니를 찾았을까요? 날씨가 슬슬 추워지려고 하니까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써봅니다. 사연을 다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머니는 지금 살아 계실까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효를 하고 뒤늦게 후회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늙어서도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방법이라거나 늙어서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인기를 끕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자식일까요? 부모일까요? 부모가 볼 가능성이 크겠지요. 하지만 저는 자식들이 이 영상을 더 많이 보았으면 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 자식에게 혹여나 해를 끼칠까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조금만 더 헤아려 준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 노쇠해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지만 나의 노후를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함께하며 서로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내가 나이 드는 만큼 나의 부모님은 날로 노쇠하십니다. 물론 늙어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자식도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자식들도 살기 바빠서 부모님이 늙어가는 것을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렸을 적에 강인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일까요? 부모도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누구나 그렇듯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약해지고 여려지지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으로 보듬어 키웠듯 연로하신 부모님을 조금만 더 알아차려 주세요. 아프신 곳은 없으신지, 허리가 더 굽은 것은 아닌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자식에게 큰 사랑과 위로를 느낍니다. 나중에 잘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루가 다르게 나이 드는 부모님을 살뜰히 바라봐 주세요. 지금 쌓아두는 행복한 추억들이 나중에 복이 되고 힘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가슴에 사랑이 남아있고 함께 나눌 추억이 많다면 마냥 불행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부모님께 연락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자식의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쓴 어느 어머니의 글을 듣겠습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내 효도는 너 잘 사는 걸로 족하거늘.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내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은 아니지 않겠니?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아들아, 명절이나 어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를 흔들어주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을 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내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내 여동생이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내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애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들 아깝지 않으리.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야.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애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평생 너희 행복을 위해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애미 애비가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너의 애미 애비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거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어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좀 이해해다오. 우리도 여태 너희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안 되겠니?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이나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렴. 우린 그걸 모른단다.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아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 달라는 말 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애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느끼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식도 부모도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